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선택 2016 총선 기획. 오늘은 순천시 선거구의 예비 후보들을 선거운동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기존 선거구에서 곡성군이 떨어져 나간 가운데 수성에 나서는 여당 현역 의원과 이에 도전하는 야당 후보 간 접전이 예상됩니다. 권남기, 김종태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인 이정현 현 의원은 호남에 새로운 리더와 비전이 필요하다며 광양망권 활성화를 위해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약속한 순천대 의대 유치도 완성 단계로 순천의 발전을 위한 큰 구상을 위해 다시 한번 선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대와 그 부속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꼭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김광진 후보는 순천 관광 활성화와 농민소득 증대, 주민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며 젊은 일꾼에게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순천대를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고 여당을 제대로 감시하는 국정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자신했습니다. 순천에 800만의 관광객이 오는데요. 머무는 관광과 돈 되는 관광으로 만들어서 순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두 번의 순천시장을 역임한 노광규 후보는 생태도시의 기초를 마련했다며 준비되고 검증된 자질과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순천의 미래를 만들어 온 사람을 슬로건으로 순천시를 세계자연문화유산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지역 발전은 지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갈 길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 이상 순천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미래교육위원인 무소속 박상욱 후보는 언제나 최선이 아닌 최악의 선택만을 강요당했던 성난 순천의 민심을 받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지원금 월 50만 원 보조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양성 책임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주장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정규직화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국민의당 예비후보인 구이승 변호사는 어지러운 지역 정치를 바로잡고 생태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돈이 도는 잘 사는 순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불평등한 사회를 청산하고 미래를 열지 못하는 교육체계 개선과 지역 간 세대 간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순천만 정원과 연계해서 앵커형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동물원도 유치할까 합니다. 역시 변호사인 국민의당 손은모 예비후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릇된 역사관을 비판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를 동부권 통합도시와 정주도시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형사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표수 전 예비역 공군소장은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에게서 희망을 앗아가고 서민 생활은 피폐하게 됐다며 국민의당으로 출마했습니다. 각국의 전통 무예와 무용 등 경연대회를 펼치는 세계문화올림픽 개최와 문화테마파크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여수, 광양, 순천을 통합한 연합도시를 만들어 자족도시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민주당 최용준 후보는 야당의 양당 구조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전통 야당의 명맥을 잇기에 출마했습니다. 청년 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다할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자기의 미래를 건설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중연합당 정호균 후보는 김선동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호남 정신을 바로 세워 정권 교체를 이루고 지역을 대변하는 서민 국회의원을 자신합니다. 다양한 지역의 축제와 역사 유적을 바탕으로 해양 엑스포와 정원 박람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생태 비엔날레 개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고 호남 정신을 바로 세워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평화통일이 꼽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당의 수성이냐 야당의 재탈환이냐를 놓고 그 어느 지역구보다 관심이 높은 순천시 선거구. 여당 현역 의원에 야당 후보 여럿이 대항하는 다자 구도 속에 야당 후보로 누가 공천되는지 여부와 민심의 향방에 따라 여야 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최종 후보자 공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말쯤 20대 총선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국민의당 광주 전남 공천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동남을에는 박주선 의원, 광주 서구을에는 천정배 의원, 목포에는 박지원 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포함돼 있고 경선 후보가 많은 선거구들은 컷오프와 함께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동남갑은 장병환 의원과 서정성 정진욱 예비후보가, 광주 광산갑은 김동철 의원과 김경록 윤봉근 예비후보, 광주 광산을은 권은희 의원과 고원 최선욱 예비후보가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들 선거구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100% 수기 배심원단 투표로 후보가 확정됩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광주 서구갑은 이건태, 송기석, 정용화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임내현 의원이 공천 배제된 광주 북구갑은 김경진, 김유정, 국성근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광주 북구을은 최경환, 김하중 예비후보의 맞대결로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들 선거구는 수기 배심원단 70%와 여론조사 30%를 합쳐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더민주 광주 서구갑은 박혜자 의원과 송갑석 예비후보의 경선이 확정돼서 오는 17일부터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광주 동남을과 북구갑은 아직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국민의당에 전격적으로 입당함에 따라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현역 의원 2명과 전직 지사와 군수인이 포함돼서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치열한 격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역구 공천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들이 당 결정에 수긍하는가 하면 일부 후보는 공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시 선거구의 서가번, 고재경, 김선일 예비 후보는 어제 당 공천 탈락에 아쉬움이 남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당에 남아 백의 종군할 계획이라며 예비 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여수을 박종수 후보는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라는 지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하고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최근 발표된 5차 단수 공천지역 2곳에 대해 이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어제 단수 추천된 여수을과 인천 부평갑 2곳에서 각각 탈락한 심정우 부대변인과 조진형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 공천된 당 후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천위원회에 제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지난 13일 단수 추천 지역 19곳을 발표하면서 여수을은 김성훈 예비 후보를, 인천 부평구 갑은 정유섭 후보를 각각 단수 후보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3년 전 대림산업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대림산업 폭발 사고를 계기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국가산단특별법, 산재 전문병원 설치와 근로자 생활안전 지원, 주민 피해 보상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2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국가산단특별법의 핵심 내용들이 추진이 되려면 사실 기업들이 기금들을 사회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다수 당들이 사실은 자본가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기업살인처벌법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밖에 산단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각종 개정안들도 논의가 중단된 채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화학사고를 총괄하는 합동방재센터가 설치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도 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업체 간의 저가 경쟁을 더욱 더 부추기고 있고 저가 경쟁으로 인해서 안전 문제나 보건 문제, 복지 문제 등은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과 여야 정치권의 무관심이 계속되는 사이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지난 3년 동안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3년간 여수 산단에서 일어난 사고로 43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여수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25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429억 9,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근로자 1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보급과 단체 육성 등의 업무를 실행하는 전남문화예술재단이 관광 분야까지 업무 영역을 넓힙니다. 문화예술 전문단체가 이질적인 업무를 얼마나 경쟁력 있게 추진할지 미지수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배경은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전남문화관광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공포됐고 오는 22일 직제와 인사 규정을 바꾸는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직제가 개편되면 4팀 1연구소에서 6팀 1연구소로 확대됩니다. 관광 마케팅 팀과 관광 연구 개발팀 이렇게 두 팀이 신설이 되고 그 팀별로 4명씩 총 8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본청에서 정책을 만들면 재단에서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사업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 업무, 크루즈 유치,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실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단의 부서와 본청관광과의 팀도 아니 부서 명칭부터 중복됩니다. 전남관광협회 등의 민간단체 영업까지 침해할 우려도 높습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벌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답사관광, 크루즈 관광객 유치 답사관광, 관광사진 공모전 사업을 따냈다고 밝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했습니다.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은 이달 말에 법인 등기를 마치고 다음 달 15일쯤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순천대 의대와 부속병원 유치를 위해 야당 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전남 지역에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 법안 심사 때 쟁점 사항이었던 국립보건의료대학이 지역에 유치되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노관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공동화 건물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어 지난 20년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 순천시 조례동 좋은프라자를 매입한 뒤 직업체험센터 시설을 갖춘 잡월드 설치를 제안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요트마리나가 다음 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최근 웅천지구 요트마리나 시설에 대해 주식회사 세경건설과 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웅천 요트마리나는 총 면적 5만 8천여 제곱미터에 150선석의 요트 계류 시설과 3층 규모의 요트마리나 센터 등이 들어서 있으며 이번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5월 본격적으로 개장합니다. 여수시가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맞춰 청사에너지를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겨울철 청사 실내 온도 20도 이하와 여름철 28도 유지를 생활화하고 점심시간대 사무실 전체 소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쳤습니다. 가득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꽃시장인데요. 시장에 들어선 순간 이 사방에서 향기로운 꽃향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활짝 만개한 호접란과 수줍은 튤립, 색색의 장미꽃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꽃에도 유행이 있다고 하는데요. 올봄꽃은 더 화려해져서 형광빛이 도는 꽃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꽃시장을 찾아서 성큼 다가온 봄을 즐겨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봄 향기가 더 짙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2도, 대구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강원 영서와 충북, 호남과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7도, 대구 영하 1도로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5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